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우리 몸의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첫 번째, 골다공증과 골절.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라는 인위 흡수가 떨어지고 충분할 때 이렇게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 될 때 우리 골밀도가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이 3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하면 보통 10에서 20 사이 나와요. 그럼 보통 한 2,000 정도, 한 알 정도 먹으면 되고, 암 환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암 환자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을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50까지 올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카페에서 오셨던 분이었나? 누가 분이 만 단위짜리를 먹는 분이 계세요. 만 단위를 먹으면은 이게 100을 올리거든요, 혈중 농도를. 근데 이거를 뭐 이틀에 한 번 먹는 건 상관없지만 매일같이 먹는 경우는 100 이상 넘어가요. 100이 넘어가면 독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가 가장 좋은 농도는 40부터 80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2,000I가 좋고 아니면 2,000에서 5,000I 이 사이를 먹어야지 만짜리는 절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니 먹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먹는다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누가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냥 듣다 먹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다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한 거. 골다공증 보게 되면은 이제 골밀도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면은 근육 강화되고 하지 기능이 상승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낙상 빈도가 감소하고 골절 위험에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어요. 압구정동에서. 그때 이제 그 개업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80대 분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잠을 못 잔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비타민이라는 그 MBC, KBS 방송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혈액 검사 한번 하시겠다고 그래서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비타민 D를 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그냥 저희 병원에서 전화해갖고 이제 비타민 D를 사가시고 1년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복용하니까 뭐가 좋아졌냐고 그랬더니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비타민 D하고 잠하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잠잘 때 다리를 좀 쥐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다리의 근육에 좀 힘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면은 허벅지 근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의 힘이고 그리고 여기가 약했을 때 보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마그네슘 결핍일 때도 이게 떨리긴 하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게 좋아지면서 결국은 잠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잠잘 때 쥐가 잘 나거든지 아니면 근육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 검사 한번 해보고 낮으면 반드시 먹으세요. 비타민 D 검사가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6,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하면은 이제 보고 부족한 사람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거는. 이건 어차피 내 몸에 결국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다공증 약만 먹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오히려 임플란트를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이 너무 빨리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1년 먹으면 1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먹게 되면은 나중 돼서 잇몸이 약해져 갖고 임플란트 했는데 치과에서 보면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들은 치과 치료를 안 해줘요. 그 이유가 그 골다공증 약이 잇몸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자주 생기고 골다공증 약 자체도 그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제도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골다공증 약이 바이포스포네이트인데 그거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또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거기다가 비타민 D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먹는 게 가장 좋고 알약 형태에는 사실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 속에 비타민 D가 있으니까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걸 먹을 때 기름 한 숟갈 먹고 먹지는 않잖아요. 물과 함께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비타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단일 제제.
연질 캡슐 속에 기름 형태로 있는 거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제품은 사실은 여기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형태는 기름에다가 분말을 얹어 놓은 형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뚫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좌우지간 기름 형태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름 형태로 먹었을 때는 98% 흡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 증후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D가 결핍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픈 사람들은 한번 비타민 D를 먹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통증들이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 근육에 힘을 생기는 거는 비타민 D하고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요. 실제 반응이 없는 근골공격계 통증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80% 이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암 환자들도 보면은 수용체가 없는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경우에 대장암, 전립선,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이게 이제 효과였다는 걸 보여준 코트 스타디예요.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자료고. 당뇨 환자들도 보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와 관련인데 특히 이제 췌장에 있는 이 랑게란셈에서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요. 근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잘 안 되게 해서 당뇨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강의할 때 퀘르세틴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비타민 D는 말고도 당뇨에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C는 어떤 효과가 있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서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췌장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어디에 내가 문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냥 누가 먹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준 자료고요. 대사증후군, 요새 40대만 보면 대부분 대사증후군이 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복부 비만, HDL 감소, 중성지방, 고혈압, 인슐린 저항인데 이 모두가 비타민 D 결핍이랑 관계를 해요. 이 BMI는 똑같은데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낮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비타민 D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만한 사람들도 보면은 비만한 사람은 비타민 D 결핍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비타민 D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더 많은 비타민들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체중을 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캔들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이 독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는 그래요. 우리가 독감 주사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플러스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놔줘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 학교라고. 파주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거기 저희가 한번 가서 한 200명 애들한테 겨울철에 놔줘요. 그러면 걔네들은 겨울철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은 밖에 활동이 겨울철은 적어져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주사 맞으면 한 3개월 가거든요. 맞는 게 좋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여기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결국은 햇빛과 주로 많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골드버그 등에 의하면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을 때 경화증의 재발이다 이런 거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왜 가을만 되면 남자들 특히 이제 센티멘탈해지나? 결국은 햇빛이 없어서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대부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시기는 언제냐? 11월, 12월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자살률도 제일 많이 있고. 그 이유는 이 10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이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11월부터 갑자기 기온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다양하게 이제 몸이 시들시들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비타민 D를 줬더니 증세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햇빛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좋지만은 겨울철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사라도 꼭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게 좋고요. 항암 치료할 때 특히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기 때문에 뭐 비타민 D 결핍이 오고 방사선 치료하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골다공증도 자주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맞든지 먹든지 하는데 저희는 주로 많이 맞아요. 그게 편하니까. 진단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하면 돼요. 25H 비타민 D 토탈 D2, D3를 체크하면은 혈액 검사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투여를 하는데 그 정상은 30이고요. 최적의 수치는 40에서 80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재밌는 거는 이제 질환별로 그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질환 있을 때. 만약 그 심각한 결핍은 10 이하 같은 경우는 아주 낮고 골다공증 환자는 30 이상, 암 환자나 당뇨는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 넘어가면 이제 독성으로 작용해요.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100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부작용은 뭐냐면 고칼슘혈증이에요. 비타민 D로 칼슘 흡수율이 늘어나면서 얘네가 이 장기에 석회를 만들어요. 특히 신장, 간, 심장 이런 데 석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장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150까지는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 유발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게 만화유 먹는 사람들이에요. 만화유 먹는 사람 모르고 뭐 1년씩 먹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1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3개월만 안 넘기면 괜찮아요. 비타민 D는 3개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만 안 넘기면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먹는 거는 그냥 5,000IU 이하짜리를 먹으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제제는 저희는 이제 추천한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2,000IU짜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20만 단위. 이 20만 단위라는 게 뭐냐면은 2,000IU를 그 3개월 동안 먹었을 때 용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2,000IU면은 1,000IU가 혈중 농도 10을 올려요. 그럼 2,000IU면 20 정도 올리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얼마나 먹여야 좋냐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kg당 10,000I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만화유가 아니구나. 그냥 보통 이게 성인 용량이 2,000IU이기 때문에 30kg 이상 정도 되면은 넘어가면 이렇기 때문에 그 전하유들 같은 경우는 보통 kg가 만약 10kg인 애 그러면은 한 1,000IU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20kg 넘어가는 친구들은 2,000IU 먹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름철은 햇빛입니다.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햇빛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늘도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오는데 저희 병원 교대인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했는데 근데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햇빛을 통하고 나도 좀 이렇게 저희 환자들 보면 낮에 이제 식사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테라스가 있어. 테라스에서 그냥 이렇게 그 햇빛을 쬐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하고. 그럼 되게 좋대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점심 때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커피 말고 그냥 좀 식사하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정도 아니면은 자기 회사에서 옆에 좀 걸어 다니고 하면은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